산림 측정. 먼저 직경의 측정 4가지 밑줄을 좀 쳐주시겠습니까? 직경. 직경은 이제 나무 보통 흉고 직경을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4가지 한번 읽어볼까요? 자, 윤척, 직경 테이프, 빌트모어 스틱. 4가지가 이 나무의 직경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.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빌트모어 스틱을 조금 생소한 거다 보니까 요게 조금 나옵니다. 이 빌트모어 스틱이 뭐냐? 오른쪽에 이제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. 여기 보시면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 나무에서 첫 번째로 50cm 정도 떨어져요. 눈을. 그리고 거기에다가 50cm 자를 대요. 그러면 이 한쪽 눈으로 0, 눈금이 끝에 맞게 하고 그 눈으로 제일 끝에 거를 보면 되겠죠. 그럼 여기가 뭐 30cm다 그러면 직경이 30cm다. 이게 뭐예요? 빌트모어 스틱. 그러니까 그냥 뭐 자로 재는 거나 똑같은데 이제 요거를 설명한 게 지금 이거죠. 길이가 50cm 가량 되는 막대기에 눈금을 새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자를 가슴 높이 부위에 줄기의 수평으로 대고 한쪽 눈으로 보아 왼쪽 눈금이 0, 그렇죠. 눈이 0이 되게 맞추고 그 눈으로 끝에를 보면 이 나무의 직경을 알 수 있는 것이 빌트모어 스틱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측정의 정확성. 흉고 직경을 잴 때 측정의 정확성.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. 이거는 잠깐 제가 이거 좀 칠판을 좀 사용해야 되겠네요. 그림으로 좀. 이제 흉고 직경을 잴 때 이거는 이제 필기에서도 나오지만 그 2차에서 구두 질문으로 좀 많이 물어봅니다. 예를 들면 흉고 직경을 잴 때 나무가 경사지 이렇게 했을 때 경사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? 경사지 위에서 됩니다. 위에서. 그리고 흉고 직경은 가슴으로부터 1.2m 높이에서 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경사지에서는 경사지 위쪽에서 재고 제 있죠 경사지. 두 번째로 이 흉고 직경을 재야 되는데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냐면 이렇게 분지된 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재려고 했는데 가슴 높이 1.2 높이에서 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겠네요. 가슴 높이 여기에요. 그러면 하나,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?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러면 한 그루, 두 그루 봅니다. 두 그루로 본다. 만약에 이 가슴 높이 아래에서 분지가 되면 똑같이 재시면 되겠죠? 이렇게. 예. 가슴 높이 아래에서 이렇게 분지되면 그대로 그냥 1.2 세는데 혹시 이 가슴 높이 1.2m 아래에서 분지가 되면 한 그루로 본다는 것. 그거 있죠. 예. 하나하나 다 측정하고 흉고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분지된 나무. 이거 같은 경우 또 어떤 나무가 있냐면 이 흉고 직경을 재려고 했던 보니 이 흉고 직경이 이렇게 팽창된 나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제일 위에하고 제일 아래를 더해요. 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나누기 2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됐네요. 뭐 하나를 더 설명드리자면 이 나무가 이렇게 반듯하게 안 자라고 여기 옆으로 자란 나무가 있어요.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1.2m라면 요렇게 재야 된다. 요렇게 이 수간하고 직각이 되게 재야 됩니다.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니까 요렇게 재면 안 되고 어떻게 돼? 이 수간과 직각이 되게끔 이 흉고 직경을 재야 되겠습니다. 요 5개가 지금 설명된 건데 요거는 이제
그 2차에서도 좀 구두 질문으로 많이 물어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대로. 이제 그거는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수고 측정. 이 수고 측정은 첫 번째로 측고기의 종류 있습니다. 측고기의 종류. 이 부분도 밑줄을 쳐주십시오. 이 측고기라는 것은 그 나무의 수고를 재는 기계입니다.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YJ 측고기, 아브네이 핸드레벨, 하가 측고기, 브루메라이스 측고기, 순토 크리노미터, 순토 하이트 미터.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사용한 것은 이 순토 크리노미터하고 순토 하이트 미터, 이 두 개를 사용해요. 두 개 중에 이제 어떤 게 걸릴지는 모르는데, 그래서 이 필기 합격하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나무 그 산에 가셔가지고 요 측정을 해보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측고기 사용 시 주의사항. 먼저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,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.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나무에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수고를 측정해야 되냐면, 이 높이 있죠. 이 높이만큼 떨어져서 수고를 측정해야 오차가 없습니다. 이게 지금 수고가 20m라고 하면, 예를 들면 한 20m 정도 떨어져서 여기 사람이 서요. 사람이 서가지고 아까 순토 크리노미터나 하이트미터 기기가 있어요. 이걸로 이 제일 윗부분, 윗끝, 이 초두부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부분을 이렇게 쭉 봅니다. 이거를 근원부라고 하는데, 이 초두부하고 근원부를 딱 이렇게 봐요. 기계로 보셔가지고 뭐 몇 프로가 있어요? 6%, 뭐 7%, 그렇게 있거든요. 뭐 그래서 이 초두부와 근원부를 통해서 나무의 수고를 재는 것이 이 순토 크리노미터 하이트미터가 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2차 때 어떻게 뭐 재고 수고를 재는 거를 제가 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밑동과 윗끝이 잘 보일 수 있는 걸 측정해야 되고, 또 너무 가까우면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때요? 나무 높이 정도 떨어진 곳. 그럼 경사지에서는 뿌리 근처보다 높은 곳, 경사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측정하여 그 값을 평균하고 평탄한 곳이라도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측정한다. 이거죠? 같은 말인데, 이제 가능하면 등고 위치에서 측정한다. 이 등고 위치라는 것은 뭐냐면, 이 나무가 서 있는 같은 높이에서 웬만하면 측정을 해라. 왜냐하면 산이라 이렇게 산이 있으면 요 나무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가지 말고 같은 높이에 20m 떨어져서 이렇게 측정해라, 이 말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초두부와 근원부를 잘 보일 수 있는 곳 측정하고, 잇목까지의 수평 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수고와 나무 높이와 같은 거리에서 측정하고, 수평 거리를 취할 수 없을 때는 이 사거리와 경사각을 측정해서 수평 거리를 환산한다. 이제 이게 4번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,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. 근데 나무가 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경사가 졌어요.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 나무 수평 거리에서 떨어지는, 공중에서 지금 잴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공중에서.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밑에서 이렇게 등고 위치에서 잴 수가 없는데,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수평 거리를 취할 수 없을 때는 사거리와 경사각을 측정해서,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20m예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면 경사도죠, 도. 그러면 경사도가 예를 들면 3도라고 해요, 3도. 그러면 이 3도에 해당하는 코사인 3도를 찾으면 돼요. 아까 그 순토 크리노미터나 하이트미터 뒤에 보면 코사인 1도, 2도, 3도에 대한 값이 있거든요.
그래서 그 값을 뭐 0.0093 요거를 고배해 주셔가지고 수평거리를 취한다. 예. 이거는 이제 2차에서는 써먹지 않은데 필기에서는 그냥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요 연령의 측정 방법. 연령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지금 몇 년 됐냐 이거거든요. 그래서 단목,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연령 측정 방법 별표를 내주십시오. 별표. 그건 이제 2차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기록에 의한 방법, 나이테 수에 의한 방법, 생장추에 의한 방법, 기타 측정기에 의한 방법, 뭐 레지스토그래프, 디지털 연령 측정기, 지절에 의한 방법, 흉고 직경에 의한 방법이 있겠습니다. 요 참고적으로 이 생장추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1회 때 나왔어요. 1회 필답에서 생장추에 의한 방법. 이 생장추에 의한 방법은 뭐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기기가 있어요. 이렇게 나무 박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거 빼면 나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빼면 그 연륜을 셀 수 있는 기기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연령 측정 방법. 기록은 몇 년도에 뭐 심었다. 그러면 기록에서 알 수 있겠죠. 나이테 수를 세서, 그 다음에 생장추, 기타 측정기, 그 다음에 지절, 가지. 지절이 가지거든요. 가지가 1년에 한 번씩 돌려나는 게 있습니다. 소나무 같은 거. 그 다음에 흉고직경. 흉고직경이 어느 정도 되면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된다.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게 되겠고. 그 다음 두 번째로 인분의 연령 측정이 있습니다. 이것도 별표를 쳐주십시오.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연령이고, 이거는 인분. 남분이, 인분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이제 모여 있는 거죠.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본수령에 의한 일령림의 연령 측정 방법이 있는데, 본수령 뒤에 보면 재정령, 면적령이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좀 쉬운데, 본수령이라고 하면 분모가 본수를 적으면 돼요. 곱하기 분자는 본수 곱하기 연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면적령도 별표를 해주십시오. 이 본수령하고 면적령 두 개의 별표를 해주시고, 마찬가지로 면적령을 구하라고 하면 분모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? 면적. 분자는 면적 곱하기 연령. 이 두 가지가 보통 잘 나오거든요. 계산 문제로. 그래서 이 인분의 연령 측정은 본수령과 면적령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생장량의 종류도 요 별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? 이것도 이제 쉬운데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. 먼저 연년 생장량 읽어보겠습니다. 1년간의 생장량. 그러죠? 연년 생장량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생장했냐, 이게 연년 생장량. 두 번째로 총평균 생장량은 뭐겠어요? 인목의 현재 총제적을 생육 연수로 나눈 것. 총평균 생장량. 그러니까 밑에 총생장량은 뭐겠어요? 총생장량은 총 생장할 때까지 생장량이겠죠. 어렸을 때부터. 그래서 인목이 발생하여 일정한 연령에 이르기까지의 총생장량인데, 이 총생장량을 연령으로 나눠요. 30년이면 30년으로 나누는 것이 뭐겠어요? 총평균 생장량이겠죠. 그 다음에 정기 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생장량이 될 것이고, 이 정기 평균 생장량이라는 것은 이 정기 생장량을 몇 년? 5년으로, 뭐 5년이다 하면 5년으로 나눈 것이 정기 평균 생장량. 그러니까 평균이 들어가면 항상 그 기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진계 생장량이 있습니다. 요거를 좀 별표를 쳐주십시오. 진계 생장량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산림조사 기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크기로 생장한 새로운 인목들의 제적. 안 나왔죠? 이거 좀 적어주십시오.
진계 생장량. 산림 조사 기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크기로 생장한 새로운 인목들의 제적. 그러니까 산림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그 제적을 측정하겠습니다. 그 측정할 수 있는 제적 중에 어떤 제적? 새로운 인목들의 제적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새로 성장한 인목들의 제적이 진계 생장량. 그러니까 뭐 키워드는 이거죠. 이게 새로 어느 정도 생장량이 증가했냐. 지금 이게 진계 생장량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이 평균 생장량하고 연년 생장량의 관계인데, 요거를 여러분들 첫 번째로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. 별표를 해주시고, 요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6가지 내용이 있는데, 요 내용은 굳이 이제 중요한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더 굉장히 좋습니다. 먼저 보시면 이 제일 먼저 이렇게 빨리 극대점이 있는 게 뭐였어요? 연년 생장량. 그 다음에 늦게 이르는 게 평균 생장량이죠. 그래서 가로가 세로 시간이고 이제 세로가 생장인데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연년 생장량, 평균 생장량, 사람으로 보면 사람도 어릴 때 어떻게 돼요? 성장이 빨리 되고, 늙으면 늙을수록 성장이 거의 안 되고 멈추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나무도 어릴 때 생장이 더 빠르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더 빨리 극대점에 들고, 이게 평균 생장량이라는 것은 뭐 나무가 30년이라면 그 30년 동안을 그 30년으로 나누는 게 그 평균 생장량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특징은 제일 먼저 이 연년 생장량이 극대점에 이르고, 그 다음이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에 이른다. 보시면 처음에는 연년 생장량이 평균 생장량보다 더 크죠. 그 다음에 연년 생장량은 평균 생장량보다 빨리 극대점에 이릅니다. 그 다음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서 두 생장량의 크기는 같다. 이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, 요 점에서 요 연년 생장량과 평균 생장량의 크기는 똑같습니다. 4번,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 이르기까지는 연년 생장량이 항상 평균 생장량보다 크다. 그러죠? 요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에 이르는 이 점까지는 항상 연년 생장량이 크죠? 반대로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에 이른 후에는 뭐예요? 평균 생장량이 항상 크죠? 반대로 연년 생장량이 항상 적고. 5번이 그 내용이고,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이 연년 생장량이 극대점에 이른 기간, 요거를 이렇게 쭉 일자로 끌어 주십시오. 그 다음에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에 이른 요것도 쭉 일자로 끌어 주셔가지고 요 기간을 뭐예요? 유령기. 연년 생장량이 극대점에 이른 기간을 유령기. 두 번째로 이때부터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 이르기까지를 장년기, 노령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을 좀 많이 바꿔가지고 내기도 하고, 2차에서도 좀 시험이 좀 잘 나옵니다. 그래프를 뭐 그래서 설명을 해봐라,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쉽게 문제는 풀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거는 그냥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생장량의 측정 공식이 있는데, 첫 번째로 생장률 공식 중에 단리산 공식, 복리산 공식, 프레슬러, 슈나이더 공식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프레슬러하고 슈나이더 공식이 굉장히 잘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슬러하고 슈나이더 공식은 별표를 좀 해주시고, 단리산 공식도 나오긴 나옵니다. 그래서 단리산도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. 이건 이제 생장률을 구하는 건데, 먼저 단리산 공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? 얘는 기간, 스몰 v는 n년 전의 제적분의 현재 제적 마이너스 n년 전의 제적 곱하기 100이 되겠고,
프레슬러 공식은 이 큰 뿌이는 항상 현재 제적 플러스 작은 뿌이는 n년 전의 제적. 요거를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빼줍니다. 곱하기 기간분의 200. 요 200은 상수, 고정상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슈나이더 공식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d분의 k인데 n은 숲이 안쪽에 있는 나이테 수고, d는 뭐예요? 흉고 지름, k는 상수인데 여기서 보시면 30cm 이하일 때는 550, 30cm 초과는 500입니다. 500. 요 상수를 알려줄 때도 있고 가끔씩 안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. 흉고 직경이 예를 들면 20cm, 그럼 20cm면 상수 몇으로 해줘야 되겠어요? 30 이하기 때문에 550이고 30 이상은 500이다. 네. 계산 문제로 세 가지인데 요 두 가지가 잘 나왔는 거, 프레슬러하고 슈나이더가 잘 나오고 단리산도 출제는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벌체목의 제적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. 먼저 단면적 측정.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. 이거는 먼저 후버식, 스말리안식, 리케식에 있는데 이 후버식하고 스말리안식만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. 후버식과 스말리안식. 이거는 잠깐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, 5분만 더 하고 나무가 이런 식으로 벌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요 밑둥을 원구라고 해요. 원구.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말구인데, 그래서 뭐 기능사 시험 볼 때 요 말구 직경 자승법으로 아마 하는데, 요 후버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, 이 중앙 있죠, 중앙 단면적. 이 중앙 단면적을 R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후버식은 이 중앙 단면적 곱하기 L입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 원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우리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실런가 모르겠는데 반지름 곱하기 3.14가 이 원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 반지름 곱하기 3.14 반지름 곱하기 3.14 곱하기 L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저희 책에서는 이 원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, 이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4분의 파이 d는 지름이거든요. 요 공식이나 요 반지름 곱하기 3.14나 이 단면적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곱하기 길이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단면적이 뭐예요? 중앙 단면적이라는 거. 중앙 단면적. 그러니까 가끔씩 시험 문제에서 원구의 단면적, 말구의 단면적, 중앙 단면적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요 중앙 단면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스말리안식도 마찬가지로 직경을 알려줄 때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단면적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. 이 직경을 알려줄 때는 어떻게 돼요? 뭐가 붙으면 앞에 4분의 파이가 붙습니다. 4분의 파이. 직경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2분의 원구 제곱 플러스 말구의 제곱 곱하기 길이. 이거죠. 네. 근데 이제,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단면적을 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 직경을 알려주지 않고 단면적을 알려주면
요 4분의 파이가 없어지죠. 제곱도 없어지고. 그래서 2분의 D G로 되어 있네. 단면적은 원구 단면적 플러스 말구 단면적 곱하기 길이. 예.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쿠버식하고 스말리안식 이 두 가지가 계산 문제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.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주 풀어보시고 하면 좀 눈에 익혀서 쉬워요. 5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? 뭐예요? 네. 요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